어느 날 저녁 연주가 혜원 선생님 집에서 돌아오는데 마당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연주가 숨겨두었던 책들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것 같았다. 연주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내가 밤마다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어. 선생님 집에 가서 글 공부한다고. 아버지는 연주가 숨겨둔 책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부싯돌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안 돼요. 아빠, 제발 안 돼요. 연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연주를 밀쳐냈다. 여자가 글 배워서 뭐 했을래? 집안 망신만 시키고.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하나씩 책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연주가 그렇게 아끼던 국어책, 산수책, 동화책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갔다. 아빠, 제발, 흑흑. 연주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버지는 무정하게 마지막 책까지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책장들이 바스락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가 연주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서리가 마당에 하얗게 앉은 아침이었다. 박연주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귀를 기울였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또랑또랑 울리면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 했다. 13살 연주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다. 연주야, 빨리 불 피우고 물 길어와라. 어머니 박정화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주는 후다닥 부뚜막에서 일어나 물통을 들고 마을 우물로 향했다. 우물로 가는 길목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연주는 걸음을 일부러 느리게 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나다라 마바사. 1학년 교실에서 들려오는 한글 읽기 소리가 연주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아이들은 칠판 앞에서 선생님을 따라 큰 소리로 글자를 읽고 있었다. 연주는 물통을 땅에 내려놓고 교실 창문 밑에 몰래 웅크렸다. 아야어여우여우유이. 연주도 따라서 입모양을 만들어 보았다.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다. 연주야, 뭐하고 있어? 아버지 박철수의 고함 소리가 담장 너머로 날아왔다. 연주는 깜짝 놀라 물통을 다시 들고 우물로 뛰어갔다.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주의 마음은 여전히 교실 속 아이들 곁에 머물러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걸 보니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다. 내가 학교 앞에서 뭐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나? 공부하고 싶어서 기웃거렸다고. 연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애가 글 배워서 뭐 했을래? 밭일이나 제대로 배워라. 시집 가서 애나 잘 낳고 살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다. 울면 아버지가 더 화를 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연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다른 네 형제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연주만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낮에 본 칠판의 글자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어여우여우유이. 며칠 후 연주는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버린 듯한 낡은 책 한 권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연주는 주위를 둘러보고 재빨리 책을 주워들었다. 표지에는 국어 3학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집에 돌아가 방 한구석에 책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연주의 비밀스러운 공부가 시작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연주는 조그만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다. 처음에는 글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 들은 아이들의 발음을 떠올리며 하나씩 소리를 맞춰보았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아빠, 학교, 공부. 간단한 단어들이 연주에게는 보물 같았다. 책 속의 이야기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연주의 세상은 점점 넓어져 갔다.
그 무렵 마을 초등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해왔다. 이혜원 선생님이었다. 25살의 젊은 여교사였는데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느 오후 연주는 평소처럼 빨래를 하러 개울가로 갔다.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는 연주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아무도 오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몰래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주는 빨래를 마치고 나서 품속에 숨겨둔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연주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글을 읽어내려갔다. 그때였다. 어머, 너 혼자서 책을 읽고 있구나. 연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젊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연주는 황급히 책을 치마 속에 감췄다. 괜찮아, 숨기지 마. 나는 이혜원이야. 학교 새로 온 선생님이지. 이혜원 선생님은 연주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연주는 긴장한 채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어?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알면 혼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너는 공부하고 싶어? 연주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어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네,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연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연주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다. 해가 지고 나면 연주는 몰래 집을 나와 이혜원 선생님 집으로 갔다. 선생님의 작은 집 뒷마당에는 평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연주의 교실이 되었다. 오늘은 구구단을 배워보자. 1일은 1, 2일은 2. 혜원 선생님은 참을성 있게 연주를 가르쳤다. 연주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덧셈과 뺄셈, 받아쓰기, 동시 암송. 무엇이든 쉽게 익혔다. 연주야, 내가 가진 이 열정은 언젠가 너를 구할 거야. 어느 날 밤 혜원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야. 선생님의 말이 연주의 가슴 깊이 박혔다. 그 말을 되새기며 연주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비밀이 오래 갈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연주가 혜원 선생님 집에서 돌아오는데 마당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연주가 숨겨두었던 책들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것 같았다. 연주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내가 밤마다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어. 선생님 집에 가서 글 공부한다고. 아버지는 연주가 숨겨둔 책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부싯돌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안 돼요. 아빠, 제발 안 돼요. 연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연주를 밀쳐냈다. 여자가 글 배워서 뭐 했을래? 집안 망신만 시키고.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하나씩 책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연주가 그렇게 아끼던 국어책, 산수책, 동화책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갔다. 아빠, 제발. 흑흑. 연주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버지는 무정하게 마지막 책까지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책장들이 바스락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가 연주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내일부터는 밭일만 도와라. 아버지는 호통을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연주는 한참 동안 불길을 바라보며 울었다. 자신의 꿈들이 모두 타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었다. 그 밤 연주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책이 타는 장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언젠가는 꼭 공부를 하고 말 거야. 연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혜원 선생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가진 이 열정은 언젠가 너를 구할 거야. 그렇다.
아버지가 책을 태웠어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배움에 대한 갈망은 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연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낮에는 아버지 말대로 밭일을 도왔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공부를 향해 있었다. 밭에서 일하면서도 혜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구구단을 속으로 외웠고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책가방을 메고 다닐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그런 연주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어머니 정화는 가끔 연주를 따뜻하게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연주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도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오고 있었다. 연주는 아직도 혜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이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리라 다짐했다. 연주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반대와 불타버린 책들에도 불구하고 13살 소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책이 타버린 후 한 달이 지났다. 박연주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밭일만 도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 여물을 주고 닭장 청소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연주의 눈은 언제나 마을 초등학교 쪽을 향해 있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와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연주야, 콩 털러 가자. 어머니 정화가 부르는 소리에 연주는 정신을 차렸다. 어머니와 함께 뒤뜰로 나가 콩깍지를 터는 동안에도 연주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다. 엄마, 저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연주야. 아빠한테 들켰을 때 엄마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엄마도 아빠 편이에요?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날 밤 남편이 책을 태우는 것을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인 남편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 시대 여자들의 숙명이었다. 엄마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아빠 성격 알잖아. 한번 정하시면 안 꺾이셔.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도 못 가고.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화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기다려봐.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정화는 잠든 남편 옆에서 뒤척였다. 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자신도 어릴 적 글을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농가의 현실과 남편의 고집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며칠 후 마을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이혜원 선생님이 연주의 집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었다. 정화야, 선생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할까? 철수는 당황스러워했다. 선생님이 직접 찾아온다니 뭔가 큰일이라도 생긴 것 같아 불안했다. 일단 만나보자. 뭔 일인지 들어봐야지.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혜원 선생님은 오후 늦게 박연주 집을 찾아왔다. 정갈한 한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모습이 여느 시골 여자들과는 달라 보였다. 안녕하세요. 연주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선생님. 저희 같은 촌사람 집에 직접 오시다니. 정화는 얼른 방석을 깔고 선생님을 모셨다. 철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뒤에 서 있었다. 사실 연주 때문에 왔습니다. 혜원 선생님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희 딸이 뭔 잘못이라도 했나요? 잘못이 아니라 너무 기특해서요. 연주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혼자서 책을 읽을 줄 알고 셈도 잘하고. 선생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철수가 말을 막으려 하자 혜원 선생님이 정중하게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연주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이런 아이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재능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여자도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연주 같은 아이는 더욱 그래야 하고요. 혜원 선생님의 말에 정화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철수는 완강했다. 안 됩니다. 우리 딸은 농사나 배우면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말씀 마세요. 혜원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주가 검정고시라는 걸 치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검정고시가 뭡니까? 정화가 궁금해서 물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시험을 봐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니까 농사일도 도울 수 있고요.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여자가 무슨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그때 정화가 입을 열었다. 철수야,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여보도 지금 뭔 소리를. 연주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세요? 밤새 뒤척이면서 책 읽는 꿈까지 꾸는 아이예요. 정화의 말에 철수는 당황했다. 평소 자신의 뜻에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나선 것이 의외였다. 혜원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연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연주는 누구보다 성실한 아이예요. 기회를 줘야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정화의 눈이 반짝였다. 네. 농사일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연주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도 도와드리고요. 철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아내까지 딸 편을 드니 난감했다. 그런데 돈은 얼마나 들까요? 정화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공부에 돈까지 들면 부담스러웠다.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다만 교재비 정도는. 그 정도라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철수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가 뭔 돈이 있다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연주 좀 부탁드립니다. 혜원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연주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돌아간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철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정화는 결심에 찬 얼굴이었다. 연주는 멀찍이 서서 부모님의 눈치를 살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괜찮을 거예요. 연주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인데 한번 해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돈은 정말 어디서?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화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김장철에 배추를 더 많이 심어서 팔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달걀을 더 많이 걷어서 장에 내다 팔 계획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도 있었다. 그날 밤 정화는 연주를 불렀다. 연주야, 이리 와봐. 연주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가 선생님께 부탁드렸다. 너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요? 연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아빠 앞에서는 공부 이야기 꺼내지 마. 그리고 농사일도 성실히 도와야 해.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할게요, 엄마. 연주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정화는 딸을 껴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못 이룬 꿈이라도 딸은 이루게 해주고 싶어. 일주일 후 연주의 공부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본격적이었다. 혜원 선생님은 연주에게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다. 연주야, 검정고시는 쉽지 않아.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네, 선생님. 열심히 할게요. 연주의 대답은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낮에는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혜원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연주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농사일을 도왔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공부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주가 요즘 부쩍 부지런해졌네. 철수도 딸의 변화를 느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농사일을 도우니 마음이 좀 놓였다. 한편 정화는 약속대로 교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달걀을 거두고 틈틈이 무와 배추를 더 많이 길러 장에 내다 팔았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몰래 모아둔 돈도 꺼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주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정화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몸은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딸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주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혜원 선생님도 연주의 학습 능력에 감탄했다. 연주야, 내가 이렇게 빨리 늘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똑똑하고 노력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볼 수 있을 거야. 혜원 선생님의 말에 연주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연주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세고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연주야. 왔구나. 내일 교재 사러 가려고 돈을 세고 있었어. 교재요? 또 사야 하는 거예요? 응,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정 교재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거라고. 연주는 어머니가 센 돈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낡은 지폐들이 대부분이었고 동전도 꽤 많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인지 알 수 있었다. 엄마, 저 때문에 너무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어디 고생이니?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정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그날 밤 연주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복받쳐 올라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연주는 혜원 선생님의 지도 아래 중학교 과정을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검정고시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주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합격할 거야. 네, 선생님. 꼭 합격해서 엄마와 선생님께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연주의 눈에는 확신과 결의가 가득했다. 어머니 정화의 선택이 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시골 여자였지만 딸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연주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검정고시를 앞둔 어느 날 밤 연주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가 나중에 대학까지 가고 싶어요. 정화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대학? 좋지. 그렇게 되면 더 좋고. 정말 괜찮으세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넌 그냥 열심히 공부해. 어머니의 말에 연주는 또 한 번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어머니가 있기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머니의 선택이 딸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연주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친 것도 잠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더욱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연주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혜원 선생님은 합격 소식을 들고 연주의 집으로 달려왔다. 연주는 합격증을 손에 들고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래, 우리 연주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정화는 딸을 꼭 안으며 가슴 벅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앞으로의 길이 더욱 걱정되었다. 그때 방 안에서 철수가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연주는 당황했다. 아빠, 중학교 과정 마쳤으니까 이제 됐잖아. 이제 그만하고 농사일이나 제대로 도와라. 철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연주가 이렇게 잘하는데. 정화가 말리려 했지만 철수는 단호했다. 아니야. 이제 충분해. 여자가 중학교까지면 충분하다고. 연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막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저 고등학교 과정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연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철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대학이라고? 네, 아빠. 저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법대에 가서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어요. 법대? 판사? 검사? 철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여자가 무슨 판사, 검사야? 정신 나갔어? 아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헛된 꿈 꾸지 마라. 당장 그런 생각 접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연주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아빠, 제발요.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꼭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울게요. 일어나. 여자가 무슨 집안을 일으켜 세워? 시집이나 잘 가서 애나 낳고 살아. 철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딸이 이런 큰 꿈을 품고 있는 줄 몰랐다. 검정고시 정도야 그러려니 했지만 대학이라니. 그것도 법대라니. 안 돼. 절대 안 돼. 당장 서울 가겠다는 생각 접어. 철수야, 너무 하지 마. 연주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정화가 말리려 했지만 철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연주의 교재들을 들고 나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딸이 망가졌어. 아빠, 안 돼요. 연주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철수는 연주를 밀쳐내고 마당으로 나갔다. 이번엔 정말 끝이다. 철수는 부싯돌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연주는 절망에 빠져 오열했다. 또다시 자신의 꿈이 불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건가. 아빠, 제발 안 돼요. 제발. 그때 혜원 선생님이 연주를 막아섰다. 연주야, 잠깐. 혜원 선생님은 연주를 일으켜 세우고 철수에게 다가갔다. 연주 아버지, 잠깐만요. 선생님은 가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연주를 좀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해하는지. 간절해봤자 뭐합니까? 여자가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연주는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철수는 혜원 선생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대로 책들을 불 속에 던져 넣기 시작했다. 아빠! 연주의 절규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정화는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철수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모든 책을 태워버렸다.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혜원 선생님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봤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내일부터는 농사일만 하고 서울 간다는 소리 다시 하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철수는 호통을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연주는 잠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자신의 꿈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내 꿈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연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밤새도록 울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기계처럼 농사일을 도왔다. 말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그저 시키는 일만 했다. 정화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연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연주는 홀로 뒷산에 올라갔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저 별들처럼 멀리 있는 꿈인가 봐. 닿을 수 없는. 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혜원 선생님이 서 있었다. 연주야,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선생님. 연주는 일어나 인사했다. 괜찮아? 혜원 선생님이 연주 옆에 앉으며 물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연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포기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혜원 선생님은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연주야, 나한테도 꿈이 있었어.
선생님도요? 응. 나도 너처럼 시골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 여자가 뭘 한다고 시집이나 가라고 했지. 연주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몰래 공부하고 몰래 시험 보고 결국 사범학교에 들어갔지. 와, 정말요? 응, 쉽지 않았어. 정말 많이 울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 그럼 어떻게 버텼어요? 내가 포기하면 나와 같은 처지의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미안할 것 같았거든. 누군가는 길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혜원 선생님의 말에 연주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연주야, 넌 어때? 정말 포기할 거야? 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 모르겠어요. 아빠를 설득해보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요? 혜원 선생님은 연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연주야,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선생님, 내가 가진 열정과 재능을 포기해서는 안 돼. 그건 너만의 것이 아니야.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 혜원 선생님의 말이 연주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선생님, 저 다시 해볼게요. 정말?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연주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계획을 세워보자. 혜원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아빠는. 일단 아빠를 다시 설득해보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검정고시는 계속 준비하고. 네. 연주는 다시 힘을 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혜원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연주와 혜원 선생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우선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연주야, 우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빠에게 보여드리자. 어떻게요? 검정고시에서 최우수로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아빠도 내 실력을 인정하실 거야.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할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다. 아버지의 감시 때문에 밤에 몰래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연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 농사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공식을 외우고 밤에는 촛불 하나로 책을 읽었다. 어머니 정화도 딸을 몰래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연주에게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선생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연주야, 엄마가 아빠를 다시 설득해 볼게.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가 화내시면. 괜찮아. 엄마도 내 편이니까. 정화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몇 개월 후 연주는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최우수 합격했다. 연주야, 해냈구나. 혜원 선생님은 기뻐했다. 연주도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해냈어요, 선생님. 이제 아빠에게 보여드리자. 이런 성적이면 아빠도 인정하실 거야. 연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렸다. 아빠, 저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에 최우수로 합격했어요. 철수는 성적표를 받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든 과목이 90점 이상이었다. 이게 정말이야? 네, 아빠.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철수는 한참 성적표를 들여다봤다. 딸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다. 아빠, 이제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수는 고민에 빠졌다. 연주야. 네, 아빠. 정말 대학에 가고 싶어? 네. 정말 가고 싶어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간절함과 뛰어난 실력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하고 서울에서 혼자 어떻게 살고.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연주는 간절히 말했다. 그때 혜원 선생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연주 아버지.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연주 성적 보셨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놀랐습니다. 이런 아이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요. 꼭 대학에 보내셔야 해요. 혜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부탁했다. 철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딸의 뛰어난 성적, 간절한 눈빛, 그리고 선생님의 말.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다. 알겠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다. 정말요? 연주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리고 집안을 걱정시키면 안 돼. 네. 약속드릴게요. 연주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드디어 벽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혜원 선생님이 병으로 인해 곧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연주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한 연주의 기쁨도 잠깐, 현실은 냉혹했다.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교재비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연주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연주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해보자. 어머니 정화는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농사로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마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혜원 선생님이 폐병으로 쓰러져 교직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아프시다고. 연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은사가 병에 걸렸다니. 연주야, 선생님 뵈러 가자. 정화와 함께 혜원 선생님을 찾아간 연주는 야윈 선생님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 연주야 왔구나. 합격 축하해. 혜원 선생님은 기침을 하며 미소 지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연주야, 서울 가서 열심히 해. 선생님이 못다한 꿈을 내가 이뤄줘. 선생님. 연주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은사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다. 며칠 후 연주는 서울로 떠났다. 가방 하나에 어머니가 싸준 된장과 김치, 그리고 마지막 비상금이 전부였다. 연주야, 몸 조심하고 힘들면 편지 써.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연주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들과 혜원 선생님께 보답하겠다고. 서울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조그만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과외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다. 때로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연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학 공부는 어려웠지만 어릴 때부터 품었던 꿈이었기에 힘들어도 즐거웠다. 헌법, 민법, 형법. 복잡한 법률 조문들을 밤새워 외우며 연주는 조금씩 법조인의 꿈에 다가갔다.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는 사법고시 준비에 매진했다.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몇 번의 낙방을 겪기도 했지만 연주는 굴복하지 않았다. 혜원 선생님,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연주는 밤마다 선생님을 생각하며 공부했다. 고향 소식으로는 선생님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마침내 28살이 되던 해 연주는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판사가 되었다. 꿈에 그리던 법조인이 된 것이다. 32살에는 결혼도 했다. 같은 법조인인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이듬해에는 딸 서연이가 태어났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연주는 딸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연주는 지방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딸 서연이는 어머니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서연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엄마처럼 세상을 위해 살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연주는 뿌듯했다. 자신이 이룬 성공보다도 딸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것이 더 소중했다. 서연이 30살이 되던 해 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연인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만나보세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정민호라고 하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연주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다. 교사라는 직업이 나쁘지는 않지만 딸을 더 안정적인 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엄마, 편견 갖지 마세요.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 미리 당부했다. 며칠 후 서연이 정민호를 데리고 집에 왔다. 32살의 건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에게 많이 들었어요. 연주는 정민호를 자세히 살펴봤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진실하고 소박해 보였다. 민호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민호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고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모님도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죠. 저를 키워주신 분이나 다름없어요. 연주는 정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호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서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그럼 다음에는 고모님도 뵙게 되겠네요. 네, 고모님도 서연이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세요. 며칠 후 양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다. 연주는 남편과 함께 정민호의 집을 방문했다. 어서 오세요. 정민호가 대문을 열고 맞이했다. 고모님, 서연이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연주는 심장이 멈출 뻔했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거실로 들어가자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연주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혜원. 선생님? 연주야? 두 사람은 동시에 상대방을 알아봤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연주야, 정말 연주구나. 이혜원도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끌어안았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연주의 남편과 서현, 정민호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혜원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세요. 연주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럼 고모님이 엄마이.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렇구나. 연주가 바로 내 딸이었구나. 혜원은 서연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정말 어머니를 닮았네. 예쁘고 착하고.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병은 다 나으셨고요? 응, 다 나았어. 조용히 지내다가 민호가 와서 함께 살고 있었지. 혜원은 정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모님이 연주 어머님의 은사님이셨다니. 정말 신기해요. 정민호도 놀라워했다.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어? 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세상이 참 좁네요. 상견례 자리는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다. 연주와 혜원은 그동안의 안부를 묻느라 정신없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한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꿈을 잃지 말라고 해주셨잖아요. 연주는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연주야, 정말 자랑스럽다. 판사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정말 대단해. 선생님도 민호 씨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서연이도 정말 좋은 아이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자식들을 칭찬했다. 그날 저녁 연주는 혜원 선생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의 삶,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선생님, 정민호 씨와 서연이 결혼하면 우리 사돈이 되는 거네요. 그러게.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인연을 맺게 되다니. 연주는 감격했다. 연주야, 이제는 내가 더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내 딸이 민호를 좋아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씨가 더 좋은 사람인데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 달 후 서현과 정민호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장에서 연주는 혜원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을 만난 것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난 것도 정말 그래. 인생이 참 신기해. 선생님이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연주야, 그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연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자 모든 하객들이 일어났다. 연주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혜원 선생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에요. 연주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연주와 혜원은 조용한 곳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선생님, 앞으로도 자주 뵙겠어요. 당연하지. 이제 사돈이잖아.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내 제자가 이렇게 성공했고 우리 민호도 좋은 사람 만났고. 혜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도 인사드리러 가요. 어머니가 선생님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 정화 씨도 보고 싶네. 벌써 몇십 년이 됐구나. 네, 어머니도 연주가 성공한 건 혜원 선생님 덕분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연주의 말에 혜원은 감동했다. 그날 밤 연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인생의 큰 숙제 하나가 해결된 기분이었다. 딸도 행복한 결혼을 했고 은사님도 다시 만났고. 정말 감사한 인생이야. 연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연주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다.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 혜원 선생님과의 우정을 계속 이어가는 일,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일. 세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이 연주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서현과 정민호의 결혼이 확정된 후 연주는 혜원 선생님을 자주 찾아뵈었다. 수십 년간 쌓인 이야기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선생님,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책을 태우실 때. 기억해. 너 얼마나 울었는지. 내 마음도 아팠어. 혜원의 작은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주는 그때 그 어린 소녀가 아니라 이제 60을 바라보는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혜원 앞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어린 제자 같았다. 선생님께서 그날 밤 뒷산에서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가진 열정은 언젠가 너를 구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연주가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네, 그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연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선생님, 어머니 만나러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가 선생님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정화 씨. 그래, 보고 싶네. 얼마나 됐나? 거의 4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다음 주말 연주는 혜원 선생님과 함께 고향을 찾았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창밖 풍경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많이 변했네. 그러게요. 예전에는 논밭만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연주의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다만 슬레이트 지붕이 기와 지붕으로 바뀌고 마당에 꽃밭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었다. 어머님 왔어요. 어이구 연주야. 그리고 혜원이로구나. 80줄에 접어든 정화는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정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혜원이 공손히 인사하자 정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어이구 혜원이. 많이 늙었네. 어머니도 많이 연세 드셨네요. 그래도 혜원이 덕분에 우리 연주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정말 고마워. 정화의 말에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주가 워낙 똑똑하고 노력해서예요. 아냐, 혜원이 내가 없었으면 연주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세 사람은 안방에 둘러앉았다. 정화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다. 어머니, 너무 준비 많이 하셨어요. 뭘 혜원이가 오는데 이 정도야 뭐. 정화는 혜원에게 음식을 계속 권했다. 혜원이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정화 선생님, 그때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연주 공부시키는 거 허락하시고. 용기라기보다는 딸이 너무 간절해 하니까. 그리고 혜원이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줘? 아버지 반대가 심하셨는데도 끝까지 연주 편 들어주셨잖아요. 정화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때 내가 공부 못해서 후회가 많았거든. 딸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해서. 어머니. 연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지금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다. 철수는 어떻게 지내세요? 혜원이 연주의 아버지 안부를 물었다. 아이고, 그 양반은 작년에 갔어. 가기 전에 연주 자랑 많이 했어. 딸이 판사 되고 교수 되고. 정말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러셨구나. 아버지도 나중에는 인정해 주셨구나. 연주는 아버지 생각에 잠깐 숙연해졌다. 그럼 연주가 성공하니까 나중에는 역시 내 딸이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으면서. 정화는 웃으며 말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세 사람은 마을을 돌아보았다. 연주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가보고 혜원이 살았던 집터도 찾아갔다. 여기가 선생님이 살던 집이군요. 맞아. 여기서 연주 가르쳤지. 이제는 다른 집이 들어서 있었지만 뒷마당에 있던 평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저 평상에서 밤마다 공부했지. 혜원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때 정말 열심히였어요, 연주가. 농사일 끝나고 와서도 졸지도 않고. 선생님도 늦은 시간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연주는 그때를 떠올리며 고마움을 느꼈다. 저녁 무렵 혜원은 정화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화 선생님, 그때 교재비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뭘 그런 게 어디 고생이야. 딸 위해서인데. 그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걀 팔고 김장김치 더 담가서 팔고. 다 알고 있었어요. 혜원의 말에 정화는 잠시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연주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버텼어요? 연주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딸이 책 읽는 모습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 그리고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정화의 말에 연주와 혜원 모두 감동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연주는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갔다. 혜원도 함께했다. 아버지, 혜원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연주는 산소 앞에서 절을 올렸다. 아버지, 그때는 반대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는 자랑스러워해 주셨죠. 감사해요. 혜원도 함께 절을 올렸다. 연주 아버지, 딸 정말 잘 키우셨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산소를 나오며 연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은사에게 인사를 다 드린 기분이었다. 한 달 후 서현과 정민호의 결혼식이 열렸다. 연주는 이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다. 단순히 두 젊은이의 결혼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다. 결혼식 전날 연주는 혜원을 만났다. 선생님, 내일 결혼식에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연주야, 그럴 필요 없어. 혜원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꼭 해야 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연주의 의지가 확고했다. 결혼식 당일 많은 하객들이 모였다. 연주의 동료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고향에서 온 마을 사람들까지. 신랑 신부의 주례사가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되었다. 연주가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 박연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인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주는 혜원을 가리켰다. 저기 계신 분은 신랑의 고모님이시자 저의 은사님이신 이혜원 선생님입니다. 하객들이 궁금한 듯 혜원을 바라봤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한 농촌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혜원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반대로 책이 불태워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연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선생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혜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런 은사님이 수십 년 후에 사돈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객들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 자리를 빌려 혜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사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혜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큰 절을 올렸다. 선생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일으켜 세웠다. 연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객들은 모두 감동하여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순간 연주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어머니의 희생, 혜원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난 후 연주와 혜원은 조용한 곳에 앉았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더 고마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줘서. 영광이라니요. 당연한 거예요. 연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연주야, 내가 내게 해준 건 별로 없어. 그냥 옆에서 응원해준 것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의 그 응원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혜원은 연주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사돈이 됐으니 더 자주 만나자. 네, 물론이에요. 며칠 후 연주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정년퇴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교수직에서 물러날 예정이었다. 교수님, 정말 아쉬워요. 제자들이 찾아와 아쉬움을 표했다. 나도 아쉽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어. 교수님께서 없으면 누가 우리를 지도해주죠? 너희들이 이제 다 컸잖아. 스스로 할 수 있어. 연주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뿌듯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서현과 정민호가 찾아왔다.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연주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고모님도 정말 기뻐하세요. 정민호가 말했다. 그럼 혜원 선생님도 곧 증조 할머니가 되시는 거네. 연주는 웃었다. 그날 밤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려웠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감사한 순간들. 내 인생은 결국 배움과 은혜가 만든 기적이었어. 연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혜원 선생님의 가르침,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이제 곧 손자 손녀가 태어날 것이고 자신도 할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소중함, 은혜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연주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어릴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어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혜원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열정은 언젠가 너를 구할 거라고.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다. 내 열정이 나를 구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배움과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어 이 아름다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연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어릴 때 바라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은 더 이상 멀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다. 꿈을 이루고 은혜를 갚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처럼 그 별들도 이제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보였다.
연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은혜의 연결고리는 계속될 것이다. 서현과 정민호의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만날 새로운 사람들에게. 배움과 은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될 것이다.